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원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재학하고 있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학원에서 통계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제가 94년생으로 25인데 저는 20살 11월에 고시를 시작을 했어요. 원장님께서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3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14년에 1차, 2차 시험을 보고 그 해 말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15년에는 이제 군대 때문에 시험을 못 보고 16년도에는 이제 군대에서 조금 편한 군대에 있게 돼서 거기서 시간을 내서 1차, 2차 시험까지 보고 나서 전역을 했는데 그 해가 가장 크게 점수차로 떨어졌던 해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작년 시험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때 한 1점, 평균 1점 정도 차이로 떨어지고 나서 저는 시험을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계학 점수가 잘 나와서 그걸로 좀 생활비를 하려고 통계학 과외를 했는데 그 통계학 과외했던 학생이 종합반 학생이라 그 원장님과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스터디 리더로 그 종합반에서 그 앞선 분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스터디 원이 아니라 스터디 리더로 이제 종합반에서 학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그 학원 오기 전에는 계속 13년 말부터 계속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반이랑 신림동 고시촌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 고시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강의료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복사비 정도만 받고 고시반 지원금이 나와서 그 돈으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비랑 그 기숙사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차원에서 학교 고시반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진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1순환이나 2순환 기간에는 강의가 한 뭐 2, 3일 정도 밀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3순환 기간이 약 3달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기간에는 강의가 이틀, 3일씩 밀린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게 되는데 그 학교 고시반에서 강의를 틀 때 강의 자료가 나와야 자료가 출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 길게는 3일까지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느리다고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을 입수하는데 학교 고시반은 신림동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은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간이 기가 막히게 개강이 있고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크게 음악 소리 들리고 그 베이스 소리는 멀리까지 들리고 울리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울리면 막 발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가끔 집중이 안 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즉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학교에는 사실 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에는 노는 사람들이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그 대학 고시반에서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림동 고시촌은 그 거의 그 고시반이랑 아무래도 그 장단점이 크로스가 될 텐데 일단 비용이 학교 고시반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월세도 그렇고 학원비나 식비 같은 게 지원이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이제 주변에 웬만큼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다 고시생이에요. 뭐 그냥 카페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강을 듣고 있거나 뭐 답안지를 쓰고 있거나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 같은 거 입수하는데 당연히 편할 거고 뭐 실강이든 인강이든 여기서는 바로바로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인강은 다음날 오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인강을 듣더라도 하루 차이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실강을 듣게 되면 가장 빠르게 진도를 그러니까 빠르다기보다는 그 진도를 딱 맞춰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과랑 종합반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물론 제가 종합반에서 스터디 1으로 지냈던 건 아니지만 종합반이 받는 혜택을 다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강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독서실 이런 지원들을 다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종합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단과 수강의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뭐 경제학과 출신이거나 뭐 행정학과 출신이다 이러면 자기가 필요 없는 과목, 학교에서 했던 과목들은 빼버리면서 이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순환을 뭐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따라가서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줄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처음에 시작하면 어지간하면 다 듣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용상 문제가 오히려 단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단과가 뭐 하나 끊을 때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끊으면 하나하나 끊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걸 쌓아놓고 보면 그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꽤 큰 금액이 되는 걸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하루에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되는 강의 수강료가 제가 알기로는 회당 25,000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생각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종합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걸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대신에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제가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서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모든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비용상에 어느 정도 우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베리타스 강사진의 완결성이 높다는 얘기는 제가 재경직 수험생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의 과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재경직 과목에 대해서는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은 공통이지만 재정학과 국제경제학 그리고 통계학은 저지만 어쨌든 전 과목에 대해서 그 종합반의 완결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듣지 않아도 되는 강의까지 일단 구매가 되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할인율로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베리타스 종합반 그 합격 책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스터디 리더로 활동을 해서 그 스터디를 짜여진 스터디원들을 이제 받아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학원 측에서 학생의 직렬과 수준을 고려해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터디가 구성이 되면 그 각 스터디에 스터디 리더가 배정이 되고, 그 스터디 리더가 이제 일주일에 뭐 며칠씩 정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순환 스터디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올해 초에 했었던 3순환 스터디의 경우에는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순환 기간에 그 복습 모의고사를 쳤었는데요. 그 복습 모의고사는 예비순환이나 1순환 기간에 진행했는데, 그 모의고사를 학원 측에서 출제를 해주면 그거를 써내고, 그 이제 스터디 리더가 직접 채점을 하게 돼요. 학원에서 이제 첨삭이 들어오면 그거는 비대면 첨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종이를 매개로 이제 써 있는 것만 이제 자기가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걸 고쳐야 된다 정도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첨삭인데, 반해서 복습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그 같이 있는 스터디 리더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의문이 있는 그 스터디원들은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를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대답을 해주고, 그게 이제 또 제가 스터디 리더로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모의고사에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써주면 또 재밌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학원 채점자들도 뭐 합격생이 많긴 하지만 그 어쨌든 수험생의 입장에서 면대면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수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습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1순환 스터디 리더까지 했었는데요. 그 1순환 과목에서 강사 선생님께서 직접 채점해 주시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스터디 리더가 자기 스터디원들의 채점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이제 복습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합반 스터디원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친하더라고요. 뭐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빠졌는데, 뭐 지각비랑 결석했을 때 뭐 돈을 걷어서 최근에 그 고기 같은 걸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같이 가자고 안 해서 안 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관계들이 좀 좋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 리더가 스터디원들한테 뭐 물론 학원에서 스터디 리더를 하면서 뭐 강의 같은 걸 무료로 지원받기는 하지만 그런 걸 받으면서 스터디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게 개인적으로 그 스터디 리더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 제가 삼순환 기간에는 삼순환 스터디 한 조랑 예비순환 스터디 두 조를 이제 맡아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삼순환 스터디원들은 그냥 서로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냥 스터디를 하는 느낌이었고 예비순환 스터디원들은 얼핏 보면 배울 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동안 제가 고민하지 않았던 원론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주면서 각 과목에 대한 이해를 좀 탄탄하게 하는데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고시촌에서 원룸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집이 일산이라 한 거리로 따지면 한 30km 정도가 될 거고요. 그 30km가 한 뭐 빨리 가면 뭐 한 3, 40분이면 갈 텐데 막히는 30km예요. 그래가지고 갈 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엔 차로 가더라도 1시간이 넘게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편도로. 그리고 택시를 타면 한 3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거리라서 저는 고시촌 원룸 생활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에 저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밥을 먹는 시간은 그냥 배가 고프면이라서 생각보다 좀 불규칙했었는데 그게 이제 집에 엄마라도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밥 먹어라 하면 좀 배 안 고파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건강상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통학 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거라고 써놨는데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분처럼 저는 통학 시간에 뭘 본다는가 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 대중교통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 그 사람이 많은 것만으로도 일단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라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에는 주말에는 집에 갔었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때도 저는 뭐 대중교통 안에서 뭘 보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시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생활 관리가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아침 시간에 이제 출석 체크 스터디라든가 밤에 이제 그 퇴근이라 하나? 아무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시 이후에 들어가도록 하는 스터디 같은 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가 이제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저희 집은 꽤 많이 멀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집이 거리가 있으면 그리고 뭐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걸 타는데 좀 힘든 분이라면 그냥 여기서 원룸을 얻어서 사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험과 이성교제 및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대중교통 타실 때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랑의 스터디를 사실 한 번도 안 했어요. 수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고 저는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라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까지 받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스터디는 피했고요. 대신에 이제 원래 알던 사람들이랑 저까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가 이제 같이 계속 붙어서 생활 스터디 비슷하게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그 셋이 나중에 와서 안 얘기지만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붙으면 내가 붙으면 저 사람도 붙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쟤 왜 이렇게 잘하지? 어쨌든 저희는 셋밖에 없으니까요.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셋이 이제 다 같이 오래 붙어서 지금도 이제 좋은 친구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같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스트레스랑 그 스터디를 통한 효용이 주는 그 스터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좀 비교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그런 스트레스를 감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판단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효용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이성교 씨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지만 제 생각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후자였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하루 일과를 좀 생각을 기억을 해서 적어놨는데요. 역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제가 보시면 제 수면 시간은 3시 반부터 8시 40분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3시 반에 잔 적이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시를 넘길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다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스케줄을 짤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잘 때 제가 며칠 만에 퍼지는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5시간 좀 안 되는 정도로 잤었는데 그렇게 하면 딱 3주에 한 번 정도 퍼지면 그냥 하루 좀 푹 자고 병원 가서 링거 한번 맞고 오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미 그 16년 말에 나와 있던 스케줄을 저는 2년간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개인마다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는 것도 뭐 3시부터 8시까지 자는 거랑 12시부터 5시까지 자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때 어떤 스케줄을 취했을 때 자신의 그 상태가 최상인지, 그리고 그때 반드시 퍼져요. 사람이 하루에 5시간 자는데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절대 유지를 못해요. 몇 주 또는 며칠에 한 번씩은 반드시 퍼질 거예요. 그래서 퍼지는 날을 예상할 수 있게 해놔야 2차 직전에 퍼지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3과목 이상을 공부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한 과목만 계속 하게 되면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서 하루에 이렇게 3과목 가까이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 삼순환이 이제 선택 과목별로 저렇게 돌아가니까 과목별로 저렇게 돌아가니까 과목 1, 2 저런 식으로 저렇게 정해놓고 앞에 나와 있는 그 과목별 8시부터 10시까지 학습 1, 10시부터 12시까지 학습 2에 각각 과목 1, 2를 집어 넣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가급적 매일 답안 작성을 하고, 그 행정학의 경우에는 제가 밤 12시부터 외워질 때까지 외우느라고 저때 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너무 안 돼서, 원래 재경이 그래요. 재경이 행정학이 진짜 못하는데, 그래서 이번엔 한번 그냥 책 한 권을 잡고 그냥 외워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우느라고 이제 저 시간에 자게 된 거고, 사실 저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는 그냥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 행정학 버린다, 행정학 없이 붙는다 이러고 다녔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아침에 8시 40분에 일어난 거는 저는 스파르타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스파르타반에서 매일 9시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요. 그 모의고사가 없었으면 저는 3시 반, 4시에 자서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모의고사가 있는 걸 보고 수면 시간이 그냥 뒤로 좀 더 땡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의고사 같은 그 제약 장치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올해 2차 준비를 하면서 이제 통계학 특강을 이제 6주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통계학을 이제 그 특강을 준비하면서 가르치면 아무래도 저는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따로 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고 그냥 준비를 하면서 학습을 마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업 노하우는요, 답안을 작성하는 거랑 아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몰라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요. 알아도 답안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행정고시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것보다 내가 안다고 교수가 인식하게 하는 것에서 딱 끝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더라도 내 답안지를 보고 교수가 채점자가 아, 이 사람 아네 하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알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게 된다면 거기 쏟을 추가적인 노력을 다른 데 쏟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50점 정도를 매일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몰라도 아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어쨌든 하나의 학문이라는 거는 그 학문에서 쓰여지는 일반적인 용어들이 있을 거고 그 일반적인 용어랑 얼추 비슷하게 쓰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높은 확률로 자기가 아는 것처럼 모르더라도 아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대처를 위해서 저는 답안 작성 연습을 저렇게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행정법, 행정학만 저렇게 매일 썼었는데 과목별로 솔직히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저는 시간상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학은 문제만 풀어서 답만 맞추면 점수가 나오고요. 재정학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과목에 대해서는 답안 작성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이제 필요한 과목에 집중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제 일정을 보셨는데 그런 일정처럼 이제 일정한 페이스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최대한 장기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2차 시험까지는 이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 앞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절대 피했던 게 낮잠이에요. 낮잠을 한번 잤는데 낮이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낮에 뭐 점심을 먹고 졸릴 때 1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야지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앉아버릇 하니까 처음엔 진짜 엄청 힘든데 또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잠도 한번 주무셔 보시고 그게 나한테 맞는 전략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제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은 알람을 안 맞추고 기가 막히게 1시에 자서 1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매일 낮에 점심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자기 집중력에 도움이 되면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시험 기간을 시험 전 일주일을 그러니까 시험이 일주일 동안 보잖아요. 그 전 일주일을 저는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또 자는 시간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자면 절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험 기간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잤던 걸로 기억하고 마지막 날 행정학은 그날 시험만 보고 퍼지면 되니까 밤을 새려고 했었는데 올해 행정학 시험 전날에 독일이랑 아마 축구를 했을 거예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를 듣고 짜증나서 그냥 잤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계획은 행정학 전날에는 갔다 오자마자 자서 밤을 새고 가서 모든 걸 쏟아붓고 쓰러지자 였는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이런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워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공부를 안 해봤어요. 이랬을 때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게 오래 가면 안 되는, 그냥 그 시험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부를 놨을 때 한 이틀, 3일 차부터 위기감이 들면요, 그거는 이제 슬럼프를 극복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놓고 위기감에 공부를 시작하면 그 전보다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를 저런 식으로 극복을 했었고요. 그냥 올해는 근데 저렇게 할 틈이 없었어요. 올해는 진짜 급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도 받다 보면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적응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스트레스는 그냥 적응하고 넘기자 하고
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는 시험 끝나고 다 푸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뭐 건강관리는 따로 뭐 운동은 시험 기간은 절대 안 했지만 한 두세 달 정도 11월에서 2월 정도에 1년 할 운동을 다 해놓는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해봤자 뭐 러닝머신 조금 뛰고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 조금 하는 정도로 좀 약한 강도로 했었고요. 그때 이제 운동을 해놓고 이제 1차랑 1차 직전이랑 3순환 기간에는 이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제가 그 군복무를 할 때 이제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시키는 군대였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16년 8월까지 운동한 걸로 17년을 버티더라고요. 그 17년 3순환 기간을 쭉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해봤는데 올해도 그냥 버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꼭 계속 해야 그게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운동 시간을 전략적으로 이제 앞으로 빼버리는 거죠. 시험에 영향이 최대한 적은 때로 빼버리면서 이제 그거를 그 시험 공부 시간을 이제 최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파르타반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으면 스파르타반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매일 아침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절대 못 놓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걸 하면 그래도 9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저도 되게 9시까지 여유 있게 간 건 아니었어요. 그 스파르타반에 가려면 제가 이제 큰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 신호가 8시 53분에 바뀌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1초라도 더 자고 싶어서 막 그랬지만 어쨌든 9시까지는 갔어요. 어떻게든 9시까지는 간 거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왔든지 9시에 나온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 제약 장치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그게 그 일반적인 독서실은 이제 칸막이가 있어서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데처럼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이제 개방형 구조의 학습실인데, 일부러 저는 앞에 앉아서 누가 보고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앞에 앉아 있는데 뭐 핸드폰 하고 있으면 뭔가 그러진 않겠지만 뒤에서 뭐 비웃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넣어놓고 하면 왠지 집에서 오는 급한 연락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놓고 할 때도 있고 안 넣어놓고 할 때도 있는데, 처음에 조금 넣어놓고 하니까 주머니에 갖고 있어도 그게 또 적응이 돼가지고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